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무식이 국가적인 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만 5가지.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 국회가 추천하는 판사가 들어가는 것이 위헌적 소지가 있다라는 질문에 발끈하면서 왜 그게 위헌이냐라고 무식을 드러냈습니다. 결국은 많은 학자들이 위헌을 지적을 하니까 민주당에서 국회 추천 판사 부분을 뺐고 지금은 아예 법안 자체가 쑥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무식. 이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더 세다라고 하는 어느 나라의 민주주의 정치 이론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무식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선출된 권력, 대통령이 임명된 권력, 대법원장 앞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대법원장을 선거로 뽑지 않는 이유는 그가 무슨 이 대통령보다 낮아서가 아니라 대법원장마저 선거로 뽑게 되면 사법부가 정치에 휘말리기 때문에 이 삼권 분립의 엄정한 정치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임명제를 도입을 한 것뿐이지 그 권력의 높낮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아주 무식한 소리입니다. 세 번째, 이 원자력 발전이 짓는 데만 15년이 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지을 땅이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서 이 마지막으로 수립을 해놓은 에너지 조달 수급 계획에 설치되어 있는 앞으로 원자력 발전소 3개를 추가로 건설한다라는 내용을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을 땅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에서 이 소형 원자로를 포함을 해서 3기를 추가 건설하는 계획을 세워놨고 15년이 걸린다고 하지만 한국은 그거보다 더 빨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년이나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왜 미국과 중국과 유럽에서는 원전을 대대적으로 추가로 건설을 하고 있습니까?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무식한 발언을 해서 문재인 때 원전 생태계를 파괴한 문재인 시즌2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무식한 발언. 외국 주둔군에게 의존하는 안보는 굴종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현대 군사 전략상 동맹체제 그리고 나토와 같은 집단 방위체제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일본 그리고 독일을 포함한 유럽의 미군 주둔들 이런 것들의 전략적 의미와 동맹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모르는 그저 무슨 이 초등학생 수준의 어떤 자존심 싸움으로 외국군의 주둔, 주한미군의 주둔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하는 아주 바보 같은 무식을 드러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통령의 이런 무식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아주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특히 중대한 역사적인 사건에 이르게 된다면 이 청소년들, 자라는 세대들의 역사 인식이 왜곡되고 뭔가 국가의 정체성에 관해서 비뚤어진 방향을 잡게 됩니다. 이 4.3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라고 하는 명령을 거부하면서 이 여수 주둔 14연대의 남로당 분자들이 일으켰던 무장폭동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여순 사건이 촉발했던 이유에 대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에 제주 4.3 사건 진압이라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 여순 사건을 진압한 이 국가의 정당한 행위를 국가폭력이라고 했고
피해자들을 무고한 희생이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 진압 과정에서 일단은 여수에 주둔했던 14연대에 이 지창식 선임하사를 포함을 해서 남로당 분자들이 총과 칼로 무장폭동을 일으켜서 장교 22명을 살해했습니다. 대대장급 소령 3명을 포함을 해서. 그리고 여수 시내에 진출을 해서 경찰 관서를 습격을 하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양민들을 학살을 하고, 당시 정부 통계에 의하면 전체 피살자가 1200명 정도나 됩니다. 전체 희생자가. 그래서 정부가 이를 진압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했고, 전체적으로 약 수천 명의 여러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대중 정권에서, 다름 아니라 김대중 정권에서 4.3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진상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두 가지 크다란 대목입니다. 첫째는 사건의 본질을, 사건의 본질을 4.3 사건이죠. 제주도 남로당 이 분자들의 무장폭동이라고 사건의 본질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순 사건은 14연대에게 저런 남로당의 무장폭동을 진압하라는 국가의 정당한 명령을 거부하면서 이 50총선거로 재헌의회, 국가의 의회를 만들려고 하는 이승만 정권의 노력을 무장폭동으로 방해하기 위해서 저지른 남로당의 난동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좌파가 숭상을 하고 있는 김구 선생이 이 여순 사건에 대해서 사건 10여일 만에 담화문을 발표를 해서 이렇게 성격을 규정을 했습니다. 근본 여수 순천 등지의 반란은 대규모적 집단 테러 행동이다. 반란을 냉정히 비판하면서 허무한 유언에 유혹되거나 혹은 이에 부화 뇌동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규모 집단 테러 행동이라고 김구 선생이 이 남로당의 폭동을 규정을 하고 나무랬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당시 14연대의 장교였다가 지금까지 유일하게 생존하고 있는 97세 최선식 노 장군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국가는 부당한 명령을 내린 적 없었고 좌익 공산주의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눴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국가폭력을 저질렀다라고는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를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그가 얼마나 무식한 역사 왜곡쟁이인가를 준열하게 나무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얼핏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전문가들 또는 시민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많은 분야에 무슨 아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기자회견도 그렇고 그저 상식과 원론에 가까운 얘기만 주저리 늘어놓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얕은 지식으로 아는 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든 5가지 경우가 그러한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